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가온하우스입니까? 뭡니까, 이게? 일반 하우스입니다. 일반, 예, 네. 무가온. 네. 예. 지금 이 순들이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순들이 들쑥날쑥하다는 거는, 얘가 체내 저장 양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편차를 두게 된 거죠. 그 말은, 맹물 시비레가 몸을 부풀려야 온도가 낮을 때 더 강한 힘으로 동시에 부풀어가 쫙 나와야 되는데 몸을 부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이 가지가 지금 잘라는 게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덜 말랐다는 거겠죠. 그건 전정 시기가 늦지 않느냐. 가을에 우리가 전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을에 전정 안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전정을 하면 압력이 안 막혀서 이 물구멍이 막혀줘야 압이 차는데 압이 안 차서 그러면 눈이 굵은 가지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늦게 나오고. 그런 게 없는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요런 가지는 굵게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예, 빈자리가 생긴 원인은 이 가지는 살아있어요. 잘란 가지는 살아있는데 왜 압력이 안 차서 눈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무가온이나 이런 하우스에는 단풍이 20% 30% 들었을 때 전정해도 괜찮아요.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전정을 할 때 우리가 단풍이 7, 80% 들을 때 전정하라 그러지만은 이렇게 따뜻한 하우스나 가온 하우스에는 단풍이 20% 30% 들을 때 전정을 하면 자기 몸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구멍을 막아주거든요. 그러면 봄에 물이 안 샌다. 우리 수액이 안 흐른다는 거죠. 그 수액이 흐르면 체내 저장 양분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압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이 동시에 나오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유발시킨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덩쿨과 이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아랫입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위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덩쿨의 각도가 안 맞아요. 이 정도 서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45도에서 35도와 45도 사이 이 정도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잎이 위로 갈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런 재배법에서는 지금 덩쿨의 각도가 너무 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직립에 가까운 쪽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도인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45도보다 더 위로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잎이 쳐지면 햇볕을 못 보는 잎이 늘어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잎이 아래쪽에 처진 잎들은 햇볕 강압성을 못한다. 토양 분석에는 자료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저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잎이 빨개지고 잎이 모양이 뒤틀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잎 표면이 약간 붉은기로 띄면서 힘줄이 나오자마자 빨개져요. 그럼 지금은 잎은 청색으로 돼야 되는데 잎이 청색으로 되기 전에 붉은 빛을 많이 띄고 있죠. 예, 잎이 붉은 빛으로 띄고 있다는 것은 얘가 필요한 엽록소를 광합성을 해서 엽록소를 만들어서 뿌리로 탄수화물을 전달해야 되는데 잎이 별로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부터 벌써 생장점이 오그러지는 게 나올 거예요. 생장점이 오그러져서 포도가 앞으로 수정이 잘 안 되거나 돌포도가 나올 수 있다. 단단한 포도가.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게 이렇게 했다면 알이 송이 형성이 좀 잘못되거나 송이 속에서 짜근한 단단한 포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년에 그러지 않았는가요? 괜찮으세요? 예. 작년에 한 50%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괜찮았어요. 아, 안 달려버리네. 지금 이게 몇 년생이죠?
4년 차. 여기는 그러면 4년 차에 이 정도밖에 못 키우고 이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됐다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장애가 많은 농장이다. 엄청나게 힘이 좋아가지고 4년 차면 송이를 엄청 수확해야 되는데 나무만 키우고 이런 가격입니다. 나무 키우고 있습니다. 나무 키우는데 그게 잘못된 원인이 주가 여기 토양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우리가 눈으로 식발했을 때 강의할 때 내용과 같이 인산가리 가다의 대표적인 농장이다. 그러면 지금 요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 잎이 지금 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순이 오그러지는 거 보이죠? 싱싱하게 자라야 될 게 안으로 오그러져요. 이렇게 요 다 오그러지죠? 자, 요런 놈도 지금 파괴되고 있죠? 박살나고 있죠? 잎이 망가져지고 있어요. 망개진다. 아닙니까? 무슨 냉이로? 우르가 비틀리고. 얘는 그때 큰다. 이건 지금 뭐냐면 가리 가다에서 고온 열상으로 지금 생장점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전 내 강의한 내용이죠. 자, 힘줄이 땡기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중앙 힘줄이 여기 땡기 들어가죠. 가리 가다에서 요 힘줄이 땡기 들어가요. 그럼 위에 거는 옹골이지죠. 이렇게 오죠.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그러면 힘줄이 요렇게 보면 이제 빨개지고 있죠. 여기 요 힘줄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 더 나빠져. 이게 더 딱딱해지고 빨개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요거 더 털어지고 요건 기형으로 나오고 지금은 여기는 이제 완전히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 의한 그 장애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요게 지금 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 장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다 오그러들고 있죠. 그럼 지금 요런 눈 같은 경우는 전정을 늦게 해서 죽은 거예요. 전정을 늦게 해서 물이 새가지고 눈이 발달을 못하거나 전년도에 그 단풍을 제대로 안 들이거나 그런 원인이에요. 지금 현재 요런 것들이 딱딱해지고 굳어가는 형태, 털어지는 형태, 이것도 뒤틀리가 나오고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부드러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포도를 보고 직접 판단해야 되는데 유관 식별법이 필요한데 잎이 빨개지는 걸 보고도 지금 우리는 그냥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 오늘 뭘 행했느냐, 내일 뭘 할 거냐, 이걸 판단해서 어떤 행태에다 하는 거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결정을 짓고 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일도 이대로 있을 거고 모레도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면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론적으로 더 나빠지겠죠. 나빠진 거 치유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치유 방법. 요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맹물 시비를 이거 당장 풀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가리 가도로서 아까 강의처럼 엽록소를 못 만들어서 엽록소는 광합성에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탄수화물 함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동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더위를 타요. 더위를 타서 고온 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맹물 시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고온 열상이 일어나요. 맹물 시비는 요 위에 저 천장에 있는 요 위에 여기에다가 다른 네 군데 다른 났어요. 예, 그 천장에서 쿨러를 해가지고 물을 뿌려서 맹물 시비 해줘야 돼요. 다가 너무 높고 나니까. 이거 어제 밤에 내 돌이 떴는데. 맹물 시비라가 풀어주고 토양에서 관주로서 요소를 먹어야 돼요. 뿌리는 요소를 먹고 위에는 그 지금 가리를 먹고 있으니까 엽록소를 못 만들고 있죠. 그 연면십이 골드그린 설탕하고 같이 먹어가지고 그린에 칼라 먹어가지고 얘가 빨리 살을 찌어야 되는데 지금 요 복판에 연맥 힘줄이 땡기 들어가는 거는 거의 대다수 가리 가다. 여기다가 혹시 또 미생물을 준다면 더 엄청 나빠지겠죠. 속도 더 빨라요. 미생물은 안 줘요. 그건 천만 다행이네요. 근데 얘가 엇박자가 나가지고 그래 되고 이제 얘도 빨리 차고 더 늦게 나온 놈도 가야 되는데 늦게 나온 놈은 더 힘에서 못 가요. 온도가 더 올라가는 시점에 있고 앞에 놈이 더 먹고 있고 이제 장애는 연속적으로 유발되고 장애. 근데 선생님 여기서 뿌리 나는 건 와.
뿌리 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기의 그 본성이니까. 뿌리가 내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되는 현상들은 많이 있는데 포도가 뿌리가 중간에 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얘들은 색이 좀 많이 예뻐요. 여기서 뿌리가 많이 나와요. 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토양 밸런스가 제일 문제가 되죠. 토양 밸런스. 토양 비료 밸런스. 그리고 여기 덩굴과 덩굴 사이가 너무 멀어요. 이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여기에서 덩굴과 덩굴 간격을 한 13cm 간격을 이어도 되는데 여기는 덩굴과 덩굴 순이 나는 게 나무만 크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발생한 개수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렇게 텅텅 비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관리 프로그램 자체가 가리 가다기 때문에 아래쪽에 꽂는 기부 쪽에 꽂는 분할 잘 못 시켜요. 그럼 아래쪽에 이 나무가 전년도에 아래쪽에 잎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거죠. 아래쪽에 노랗게 해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여름에 더워서 영양 축적을 못했다는 거죠. 영양 축적. 4년생이라면 여기서 포도를 엄청 따야 돼요. 엄청 따야 되는데 그걸 못 따고 있는 건 우리가 장애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작년은 강제적으로 50%만 따랐다 이러네. 예, 포도는 이파리 석 장마다 1kg 따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요 정도 덩굴이면 1kg 내송이를 따야 돼. 1kg 내송이. 12수에 얘가보다 썰리마리네. 이파리 12장이면 1kg 내송이를 따야 돼. 그래도 하등의 이상이 없다. 이파리 석 장이 두꺼우면 잎이 두껍고 살이 쪄 있으면 살이 빠졌다 소리는 잎에 있는 생산량이 과실로 가는 게 부족하다 소리거든요. 그럼 부족하다는 원인은 먹이 사슬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분석엔 결과치가 중요하다. 지금 연맥이 빨간 거는 앞으로도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계속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기 퇴비나 복합비로 줘서 일어난 일이. 퇴비를 줘도 똑같아요. 인상가리 가다 죽게 되니까. 복합비로 안 주어가지고 이 정도라면 퇴비를 많이 줬을 수도 있죠. 요거 지금 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포도눈이 살아있어요. 이게 싱싱해요. 그러면 이 가지에 우리가 여기다 침을 발라가지고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바람이 빨리 새니까 표가 안 나죠. 거품 나오는데. 예. 거품 나오는데. 천천히 불어야 돼요. 네, 나옵니다. 너무 빨리 불려 이거. 키위 같은 거는 전정한 거 1m 50짜리 불어도 바람 새요. 포도도 1m 50 불어도 바람 새요. 그러면 우리가 전정 시기를 놓쳐버리면 에너지 손실이 얼마나 크냐고요. 지금 이거 바람이 술술 새고 있는데.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겨울에 동해가 많이 우리 안 되는 곳에서는 20% 30% 단풍이 들었을 때 전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봄에 물이 안 샌다. 12월 달에 막 전진해놔도 그러니까 봄에 진물이 지지 막 나오대요. 그것도 늦어 그래. 그렇지. 이파리 달려서 전쟁이 돼. 그걸 떨어졌고 난데 12월 달에 그래는 동작이 이게 영양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진을 못 내는 진을. 내가 여기 잘렸다. 자기의 몸에 있는 진으로 구멍 이래 바람이 많이 새는 거는 여름에는 자기 진이 나오고 막아요. 12월 달에 전쟁했는데도 예, 봄에 어떤 거는 보니까 물이 막 계속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눈이 막 이거 죽어버리고. 그렇죠. 예. 지금 여기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정이 늦으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전정은 우리가 비가림 하우스가 아닌 거 비가림은 7, 80% 단풍이 될 때 전정하고. 그래 해야 빨리 모르겠어요. 예? 그래 해야 빨리 모르겠어요. 예. 작년에 내가 10월 5일쯤 다 했는데. 예. 됐어요. 예? 지금 물 안 새요. 물은 왜 가다가
하나씩 제가 하겠는데 물은 하겠는데 예. 이큰 성장은 크게 빨리 모르겠던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하우스 같은데 물을 뿌려서, 이제 물이 안 새야 되고, 나무를 부풀려야 돼. 나무를 부풀려가지고, 온도가 뜨시지면 동시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덜쑥날쑥 하잖아요. 그럼 이거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냐고. 많이 먹는 곳이 이미 결정이 지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나와야 동시에 먹을 건데, 이게 그, 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잎이 먼저 영향을 내려주면 내려가면서 나무 껍질을 살을 찌워버리면 뿌리에서 오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편차가 심해지는 것 같으면 그거는 큰 놈은 이게 뭐 4송이 이상 더 달 수 없잖아요. 큰 거 요거는 4송이 돌고 작은 거는 또 1송이 돌고 이미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갖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 이 농장에서는 여기 덩굴을 한 개씩 한 개씩 더 키워가지고 송이를 더 착화시켜라.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여기 가지를 요거만큼 한 개 더 집어야 중간용 한 개 더 집어야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순을 배로 더 받아라. 배로 위에다가 조금 올려가지고 덕을 하나 더 철사를 한 개 더 쳐가지고 만들어서 송이 행성을 더 해라. 그리고 요걸 더 높여라. 이건 올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안 되면 여기서 올리가 덩굴이 이 정도 위로 가야 돼. 위로 가고 각도가 이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얘 가수원에서는 하엽이 너무 많이 생겨요. 경사도 때문에. 그래서 요걸 두고 안 되면 여기다 한 덩굴을 다시 올려가지고 채로 포도 행성해라. 이걸 뜯어가 고치기 싫으면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이렇게 맞춰라. 그래서 지금 이 경사도가 너무 세다는 거. 세면 아랫잎이 많이 생겨서 햇볕 안 보는 잎들이 너무 많다. 잎이 촘촘해도 서로서로 겹쳐가지고 이래 처마폭처럼 접어가지고 잎 햇볕을 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경사도가 심하면 아래쪽에 쳐진 잎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아랫잎이 너무 많아서 햇볕 못 보는 잎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다. 그게 이해되죠? 여기에서 보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할 때 본 전정을 아예 짧게 다 한목에 다 해버린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저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전정 다 해라는 거예요. 그 짧게. 그렇죠, 단초 전정.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포도를 빠른 시간에 키워가지고 위에 덕을 하나 더 이어주지 않으면 생산량이 별로 안 돼. 눈도 죽고 여기에 마디가 촘촘하게 더 내야 되는데 그 양이 부족하다. 강사님, 예, 여기 눈 좀 잠시 봐주세요. 예. 여기 한번 놔두는 겁니까? 이게 너무 짧게. 그건 저 안에 그 작은 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붙은 자리에서 그 작은 눈을 깨우고 올리면 힘이 딸리기 때문에 너무 붙인다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너무 붙인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약간의 그 눈에 꽃눈에 영향이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걸 꽃눈을 확실히 만들고 동일한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놈은 요만히 크고 요 놈은 쫙 이러잖아요. 그러면 힘의 차이가 달라진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지금 여기 잎이 새순이 올라오면 네. 빨갛게 지금 되는 것도 다 과리예요. 예, 가리가다. 근데 이게 어릴 때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빨간 거는 자기 이거는 빨간 거에 오그려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빨간 그거 빨간 거하고 관계없이 잎이 빨갛죠. 그죠? 잎맥 자체가 그렇죠. 잎도 빨고 잎도 빨갛잖아요. 이게 여기에 빨가면 가사는 그냥 여기에 빨가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 빨갛잖아. 여기 노라야 된다. 여기 네. 빨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놀아면 안 되지. 빨갛잖아. 이미 커가 놀아야 되는 거 아이가? 잎 자체가 지금 이렇게 빨가면 안 되고 요 힘줄이 빨가면 안 돼요. 힘줄이 빨갛잖아. 힘줄이 휘어야 되는데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요렇게 되면 색깔이가 붉은색 가까이 돼. 이것들이 장에 일어나는 것이 나와요. 눈 보는 거 이걸 보는 거로 완전 배워가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배워가야 될 게 요 잎이 중간에 힘줄이 땡기 들어가니까 요 잎은 오그려져 버려. 요 잎은 이거 지금 다 여기 힘줄이 땡기 들어가니까 요건 오그려져 버려요.
그 지금 요게 지금 뒤틀려 버렸죠. 이거는. 틀렸구나. 예,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도 아까 강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 질소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가리 가다 장애죠. 가리가 가리 가다 장애. 그럼 아까 질소를 좀 많이 알았겠는데 풀어주는 방법이 이제 질소를 줘가지고 얘가 빠른 시간에 엽록소를 만들어지고 엽록소는 강압성을 해야 되고 강압성은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몸 전체 함수량이 늘어나야 되죠. 세력을 키워라 이 말이지. 그 말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거하고 지금 비교될 것 같으면 싱거리가 지금 엄청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전정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물이 새서 그런 탓이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세포가 파괴됐거든요. 요 자리가 가리가 돼서 이 세포가 녹아버려요. 이 자리가 이렇게 되면 일본의 책자에 보면 바이러스 나올 거예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진행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일어날 거라 하는 이야기 군데군데 전 다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세포가 일어나면 여기는 더 장애가 더 크게 일어나요. 근데 비가 온 날은 또 그 잎은 또 멀쩡해요. 아니요. 흐리니까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흐린 날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요거는 지금 세포가 깨지고 죽고 있어요. 요건 세포가 파괴되고 요 자리에 이렇게 죽어가죠. 세포가 다 죽어가죠. 그럼 이 송이는 어떻게 돼? 앞으로 포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수정이 안 된다. 돌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얘기는 맹물 시비. 맹물 시비. 맹물 시비. 가리를 하든지 뭐 맹물 시비, 연면 시비, 설탕하고 들어가서 빨리 여기다 탄수화물 집어서 지 스스로 함수량을 늘려야죠. 그럼 질소를 가져와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 늘리는 것보다 우리 그 설탕 주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설탕 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오전에 강의 내용이 현장에 오니까 완전히 여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종합병원이 되어 있죠. 지금 나오는 예. 이게 지금 너무 훌륭한 게 대표님 그러면 지금은 하는 방법은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 연면 시비 그린하고 설탕. 그린하고 섞어가 예, 설탕, 해보라. 예, 설탕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물 뿌려줘라. 전성문이 굉장히 그러면 오사 옆에 그 해놔는 소독을 많이 하고 그런 거 말고 아무거 봤는데. 하루 종일 물을 뿌려도 얘한테는 지금 잎이 얇아지는 거지 치료가 된 거 아니에요. 열을 시켜 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었지만은 그 질소분이 보충된 게 아니거든요. 물을 뿌리면 당장은 치유는데 내일은 치유가 되나요? 모레 치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토양에 관주 요소가 들어가줘야 돼요.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예, 이리 하면 돼요. 100평당 요소를 지금 여기는 그 7kg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줄 간격. 예, 2번 정도 들어가도 부족해요. 아마 여기 10kg 들어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100평당 아, 그래 요새 요즘 지금- 지금 준단 말이야. 밑으로. 지금 그래. 그렇죠. 지금 얘는 요 정점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예, 쿨러를 밑에 돌려버리세요. 지금 얘가 질소를 먹지 않으면 얘가 엽록소를 언제 만드나요? 엽록소를 만들려면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잎에 질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얘는 하우스니까는 이제 노지에는 얘가 하는 거는 원래 뭐 일찍에는 건 4년생인데 지금 큰 거는 이것만 하고 작은 거는 이것만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이 연소를 빠르진 않대. 눈 나오려면 눈 나오려면 나오기 전에 미리 먹여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요게 그 포도나 이런 종들은 거의가 뿌리 나오면서 잎 나오면서 뿌리가 바로 뻗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잎이 홀로 펴 있어도 그 뒤에 나와요. 5월달 이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보면 이게 뭐 손질을 잘한 거지 이게 생육 환경을 완벽하게 잘 구성한 거는 아니다. 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토양의 시비량. 이런 것도 내 대표님 말 듣고 나도 저한테 밭인데 이게 빼 같더라고. 예. 그래가 한보르크에 요소를 한 포 갖고
6줄, 11줄인데 예, 6줄, 5줄 두 번을 줬거든. 예. 그 얘기는 관주래요. 관주로 점적으로 그 얘기는 이 빼 같은 게 대만 노랗게 변하다. 예.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 질소가 없어서 일어난 일, 요소가 없어서 일어난 일을 뭐 어떤 그 다른 거가 대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다 죽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 있으니까 수분이 부족하다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밭에는 요소를 전혀 안 줬거든. 예, 그 전혀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다른 거는 또 많다 소리거든요. 가지도 굵고. 그럼 후자거든요. 그럼 봄순이 굵고 잎이 두꺼워야만이 잎에서 일을 하니까 그 관이 많이 연결돼가 비료가 그쪽으로 와요. 뿌리에서. 긴 뿌리는 잎과 같이 뻗어 나가서 비료를 찾아가고 거기서 잔뿌리가 잎의 영양소를 먹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가 송이가 맺히고 이래 돼도 잎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엽록소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엽록소가 없고 엽록소는 탄수화물을 만들고 강합성에서 그런데 당장 이래도 얘는 설탕물을 먹어야만이 뿌리가 뭔가 얻어먹는데 뿌리가 지금 그 소화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긴 뿌리가 뭐 아무거나 먹어요. 긴 뿌리는 잔뿌리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섬세하게 먹거든요. 분해해서 그 두 가지 역할이 조금 달라요. 지금 이제 저는 이 정도 이래 된다가 다음 주 되면 뭐 거의 뭐 한 이 정도쯤은 안 되겠는겨. 그러면 이그 골드그린을 집에 전에 쓰던 게 남아 있어가 그런데 이때 이 골드그린을 농약 칠 적에 같이 해도 되고 약을 쳐야 따로 해도 되는데 되고 같이 섞어가 쳐도 되느냐 안 그러면 아. 거기다 또 설탕을 섞어도 되느냐. 다 섞어도 됩니다. 예, 설탕도 섞어도 되고 그린에 설탕에 방제약도 써도 된다. 예, 거기다가 그 정도에서 맞춰야 돼. 거기다가 요소까지 넣지 마라. 그 몇 가지 더 들어가면 오후 늦게 살포해라. 그럼 오전에 살포하면 지금도 더우고 뒤지겠는데 혼자 있어서 죽는 판국에 여기다가 더 이어버리면 되게 금방 고치려져. 지금도 지금 지 혼자 죽고 있어요. 그러네. 심각하네. 심각한데 제가 왔을 때 봐서는 심각한데 우리는 뭐 좀 빨가면 뭐 그럴까지 다른 집도 빨간데 나는 빨갛는데 택도 안 소리 하고 있어요. 얘가 죽는 판국에 그러면 죽는다는 거는 딱딱하게 갱화가 되고 세포가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껍질이 두꺼워져요. 포도 껍질은 언제 두꺼냐? 일찍 두꺼워진 거예요. 그 이파리가 이래 오그러지면 뭐래? 바이러스 걸려. 이거요. 우리 아들 오늘 정답에 그 요소 빨리 하소. 그 요소를 먹으면 빨리 풀려요. 그리고 연면시비에서 풀어줘야 된다. 예. 근데 그 연면시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잎을 두껍고 살을 찌워주면 포도 알의 세포량이나 크기를 늘려줘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더 온도가 심해지면 이 송이 행성이 안 돼요. 송이가 지금 송이를 크게 잘 만들면 우리가 덩풀 개수가 적더라도 힘이 좋으니까 이게 한 덩굴에 4송이씩 달면 이 양이 안 작은데 지금 그냥 두면 또 미달 못 따요. 몇 개 못 따. 지금도 살려낼 수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다. 맹물시비, 연면시비, 요소 간주.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연면시비 한다면 장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장애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포도이 나오면서 아들이 송이를 제대로 행성을 못해요. 기발이 없어가지고. 그럼 지금 어깨 송이 요거 키우면 1kg 되죠? 그러면 여기 굵기 때문에 여기에서 덩굴이 요거만 싼 것들이 최소한 우리 농장에서 약 그 30-40불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요 한 덩굴에 4kg씩 나오면 포도 안 작아요. 요거 한 덩굴에 4kg씩 딸 건데 돈 되죠? 택도 이거보다 간으로 그저 2kg 이상 따는데 3kg까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돼도 잎은 싱싱하지 않다는 거예요. 벌거리해야 돼.
지 혼자밖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포도는 장애를 일으키기가 작아지고 나빠지고, 어쨌든 비 오고 이래 울컥울컥 하면서 나무만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질 소비를 맞추고 얘를 갖다가 연면 시비 다져하고 맹물 시비해서 힘을 강하게 키워 놓으면 여기에서 포도를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배 더 딸 수 있다. 순서에 따라서 되는 게 내송이. 격까지 빼잖아요. 한송이어서 제가 일을 못해요. 격까지 빼잖아요. 일을 못해.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 농장주가 경영주냐 노동자냐 차이거든요. 본인이 일을 못한다 소리는 노동자의 뜻을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경영자예요. 경영자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집에 가면 이 식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작업 동시에 다 하고 있어요. 단 저가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자로 바뀌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날 거예요. 노동자로 바뀌면 앞 요것만 보고 있으면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 덩굴에 지금 수확할 수 있는 양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는 이 시값은 높진 않아요. 0.7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시가 높은 게 아니고 질소, 인산, 가리, 질소는 없고 인산, 가리, 고토, 이런 칼슘, 가는 얘들이 이래 높은 거지.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떠있는 게 가리다. 아직까지 많이 파괴 안 됐으니까 고칠 수 있다. 양도 수확할 수 있다. 예, 요소 주고 우리 농협에 골드 그린 칼 연면 시외. 사놨어. 내가 사놨어. 예. 이제 우리 어르신이 일을 다 해가 될 건 아니고. 저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 다 하셔요. 나는 딴데 또 마치 두 자리. 그렇죠.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요, 하우스가 한 개밖에 없다. 아들이 장가 갔다. 그럼 반 잘라 줘버려. 그럼 아들이 장가 가면 집을 못 구해주면 안채를 줘요. 안채를. 일본에. 예, 제주도에. 예. 아무도 없는데 어째 좀. 아니, 장가 간 아들. 장가 간 아들이 안채를 내줘요. 제주 사람들이 생활이.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복판에 가리 가다 대고 무조건 힘줄이 땡기다 간다. 철체적으로 실제로 들어간다. 그리고 알간색이 나온다. 잎이. 그러면 요렇게 타죽능이 나온다. 이 전형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요때까지는 얘는 장애를 많이 안 받아서 왜 안 받았냐면 털이 있거든. 그런데 요것들은 보세요. 오그러지고 있잖아요. 나오면서 표지가 이렇게 살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오그러지가 나오죠. 요렇게가. 그죠? 그러면 요것 때문에 여기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럼 요거 덩굴손 있지 않습니까? 요게 덩굴손 이게 못 커요. 그냥 오르져요. 가늘고 영양이 흐르면 안 되잖아요. 잎은 그래도 영양이 흘러요. 덩굴손은 영양이 가기만 하죠. 포도송이도 영양이 가기만 하죠. 회전 안 하는 건 아직. 회전 안 하는 것은 열을 더 많이 받아요. 잎이 큰 것들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적게 받고, 예, 작은 잎들은 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열상이 일어나는 거죠. 열상이. 회전을 안 하는 것들이 더 열상이. 그럼 포도가 송이가 가지가 이만큼 뻗어서 밑에 꽃이 피고 열매가 수정되고 이렇게 할 때도 물론 유각이에요. 그 부드럽다는 거죠. 연하다. 연한 조직은 동시에 열이 같이 미친다. 열을 푸는 방법은 잎에 탄수화물을 넣어야 된다. 탄수화물은 염록소는 질소가 있어야 된다. 그 질소가 있으면 염록소 있고, 염소가 있으면 탄수화물, 강합성을 만들고, 강합성에서 탄수화물은 설탕이다. 설탕은 물을 땡긴다. 그럼 함수량만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물을 뿌리가 푼다고 해서 이게 얇아지기만 할 뿐이지 설탕이 늘은 거나 질소가 늘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이 안 들어가고 물을 안 뿌리면 이거 거의 해야 되지. 쉽게 말해 거의 아니야. 예. 우리 거 생각하면 그것도 또 나쁜 놈이고 저놈 갈 때마다 지 영양제 팔아먹으라 그래. 그게 아니고 예. 말을 발휘해줘야지. 그러면 그냥 물 뿌리가 얇아지면 안 돼. 영양제 기본 영양이 있는 데서 물을 빠면 뚜껑이 약간 얇아지면 또 설탕이 있는데 지금 얇은데 들어갔다 말하면 푹 들여 금방 타죽어버려. 지금 여기에다가 물을 우리 그 총무님 말씀대로
물을 열심히 뿌려보면 다 죽어버려. 말라 죽어버려. 영양제 치고 그다음에 필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물을 뿌려. 이 뚜껑이 좀 얇아진다 그런 게 그냥 여기 이제 물만 뿌리면 이거는 더 얇아지면 나중에 말라 죽어. 이 상태에서 물을 살리기라고 물만 질금질금 뿌리면 잎이 얇아져가지고 햇빛 때 끝나면 다 죽어. 내가 아까 그래서 낮에 한방 낮에 물을 먹고 뭐 기본에 이게 레벨을 맞춰놓고나 물을 뿌리겠다 그 이야기라. 그래야 이게 안 돼. 이거 안 맞춰놓고 물 뿌리면 이게 얇아져면 포도 개박살 나거든. 여름에 더울 때 물 뿌리고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 물 뿌릴 만큼 그거는 이제 여기 영양하고 그 여놓고 몇 년이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형곡에 네. 한 농가는 지금 현재 이거를 이거에 이래가지고 바람에 놓고 겨울부터 물 푸는 게 계속 이래 풀거든. 예, 괜찮다. 이상 없어요. 계속 이래 푸는데 땅이 축축하도록 퍼놔서 막 매일간 막 땅이 축축해야 막. 지금 그래 놓고 지금 놓아준다고 지금. 황금알 놓고 이거를 유튜브를 보고 물 뿌리면 좋다 한다고. 계속 물 뿌리고. 물만 뿌리면 안 되고 그래도 뭐 이거 사과 지금 가져왔어요. 상은 잘 나는데 물만 뿌리면 나중에 물만 뿌리면 약해가 토양 조건에 따라서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상이 없어요.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인상가리가 잔뜩 들어있는 이거는 물 뿌리보면 얇아져서 내 지금 매일 10분 15분씩 매일 뿌리 10분 15분씩 매일 뿌리고 3일마다 먹면시 3번 하고 3일마다 연면시 하고 약은 이제 오늘 처음 쳤어. 나 약은 이제까지 내놓고 지금 방도 칠하게 눈 따갖고 나 약은 내 한 요만치 나올 때 쳤거든. 약은 처음 쳤는데 하여튼 비료도 하고 영양제 치고 그래 물은 매일 뿌립니다. 그래 내가 묻는 거는 더울 때는 이 물을 뿌려 30도 넘어가면 포도가 숨을 못 쉬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10시 쿨라고 내 기본 맞춰놓고는 열을 식힐 필요가 없습니다. 30도 넘어가면 일을 안 해. 30도 넘어가든 40도 가든 열을 식히는 방법은 요소를 주가지고 요소를 줘서 엽록소가 늘어서 잎이 일을 해서 탄수화물 만들어야만이 열이 식지 물을 뿌린다고 순간적인 함수량이 늘어나지 안 늘어나요. 물을 아무리 줘도 뱉어버려요. 물을 준다고 해서 물을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이야기가 요소하고 다 주고 예. 내가 우리 옛날에 국강 홍농사 지었거든. 예. 근데 우리 옛날에 그때 당시에 뭐 6m, 7m 스프링클러 우리가 다 하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물 퍼면 이제 스프링클러 그때는 돌려놓고 물 퍼 밭에 들어오면 아무리 저보다 거기 들어오면 씻어 넣으면 시원해. 그래 온도 떨이라고 이제 물 퍼려고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일부는 맞는데 음달가손하고 양달가손하고 작년도에 음달가손이 사과나 단감이 좋아요. 공기이기 때문에.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양달 꽤 좋아요. 음달이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음달에는 가리를 더 먹어야 되고 작년 같은 양달에는 요소를 더 먹어야 돼요.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모서면에 샀다고요? 이거 척전기 그거야. 농협에 산 데 많아요. 됐나 해가지고 이게 비싸던데. 그래 우리도 근처에 샀어. 근처에 저한 땅인데 살았거든. 그래. 다음에 살았거든. 네, 일부 농협에서는 각 지소마다 두세 개에서 사가지고 비치해가지고 그 지도에서 그 빌려줍니다. 두개 사고 근처에 두개 사고 그래가. 예, 빌려주고 농가들이 와서 가져가서 예. 임대 넘기게 먼저로 빌리면 됐지. 아니 임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이거는 사용.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우리가 지금 제일 예, 척전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토양 분석. 사용부터 뭐 이래. 예. 토양 분석만 먼저 정확히 해주면 다른 것들은 그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럼 되는 거야. 갖다 주면 그걸 갖다 줘야지. 토양 분석이 이시 척전기보다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가량은 무조건 덜 짜야 돼. 당선은 21이 뭡니까? 0.8 나오잖아요. 0.8이고 밑에 이거는 온도에. 온도. 예. 그 지금 여기에서는 이시가 0.7에서 0.8 나오는데 이 시값이 좀
낮게 나와도 인산칼이 가다된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토양이 가서 그 결합했을 때 그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일단 주문 잘 빨아먹어요. 잘 빨아먹고. 예, 이것 때문에 아까 부는 거 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바로 불면 바람이 나가는데 포도가지 같은 거는 제가 뭐 한 1m 이상 바로 불고 하여튼 그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잎 색깔. 마디가 늘어지다는 건 마디가 길다는 소리는 이게 길어진다는 소리는 잎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러면 햇볕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마디를 늘어뜨리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정도인 것 같으면 다음에 마디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잎 속에 질소가 없어서 엽록소를 못 만들고 엽록소가 없어서 광합성 양이 적고 광합성 양이 적으면 탄수화물이 적고 그러면 환경이 나쁘다 햇빛을 적게 받다 생각하고 마디를 늘어뜨려버려요. 그리고 대표님 저거 예. 먹으면 입 크기에 따라 가지고 예. 그거는 입이 큰 거는 먹으면 적은 거. 잎 큰 거는 왜 그러냐고요? 잎이 커진 거는 햇볕이 작아서 크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계속 공급받으면 한꺼번에 잎을 줄여버려요. 작고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작고 두껍게 만들고 이것도 절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마늘 이파리가 길어지는 거 있잖아요. 봄에는 조그만한데 여름에 봄에 지금 길어지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마늘 이식값이 한 최고 2.5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논에 심은 건 흙골에다가 100평에 요소 한 포씩 하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비료하면 되냐면 100평당 뭐 5kg, 10kg에서 한 20kg 사이를 하되 한 10일이나 15일 간격으로 15일 정도 간격 계속 해주고 물을 줘서 비료를 옆으로 집어여라 논에. 그러면 그 비료는 5월 8일까지 비료를 줘도 된다. 흙골에 잎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문제가 되지 흙골에 있는 비료는 빨리 들어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마늘이 평당 한 15kg 이상 생산해야 된다. 우리가 포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평당 따지고 보면 돈을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당브릭스가 없고 딱딱하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격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집에 갔을 때 빨리 먹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빨리 먹는다 소리는 우리 황금알 농구 한 것들은 맛있어가 애들이 다 먹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식물들은 이렇게 장애가 입은 거는 먹고 나면 목이 쎄한 경우가 있어요. 사과를 깎아놓으면 갈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황금알 농구면 쪼개놓으면 한 달 내내 뽀예요. 독성이 없으니까 뻘개지질 않아요. 풋사과의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풋사과 작으면 뻘개지죠. 그 익은 사과를 깎아놓으면 뻘개지죠. 그거는 뭐냐면 곤충이나 동물이 못 먹게끔 독성, 설사, 구토, 복통 이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 사과를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황금알 농구 사과는 아무리 먹어도 소화 잘 되거든요. 그게 독성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작물에 맞는 매뉴얼과 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우리 농장주를 미워하거나 나쁜 뜻에서 본인의 감정을 상하도록 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뭐입니까 우리가 전체의 농업에 도움되자고 한 거지 본인을 비방하거나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자리가 많다.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직접 제가 돌려드릴 테. 예, 돌려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유튜브에. 아, 예. 예, 인사하면 됩니다. 예, 지금 유튜브 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올해 우리 사이마스켓 아드님 재배 면적이 몇 평이죠? 710평입니다. 710평이야. 요거 하나입니까? 네, 요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부업입니까? 주업입니까? 이거 주업입니다. 주업입니까? 네.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네,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네. 지금 시작 단계니까 아까 이렇게 계속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네네. 지금 여기에서 요소를 주고 연면 시비를 열심히 해서 맹물 시비해서 3일 하면서 골드 그린 2번 칼라 한번 로테이션 하면 네네. 설탕 3kg 써서 하면 충분히 이 굵은 가지에는 송이 한 송이에 그 포도 송이 한 송이에 어깨 송이를 해서 2송이 1kg 딸 수 있다. 네네. 그럼 생산량이 충분하다. 그럼 당도는 또 누가 낼 거냐? 요소가 낼 거다.
네네. 예, 지금 왜 요소로 낼 수 있냐면 밑에 바닥에 인상가리가 많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토양 분석하면 나오겠죠. 네네. 예, 그러면 충분하게 아직까지도 성부수가 있다. 그런데 위험이 너무 목전에까지 가까이 와 있다. 근데 한 달 뒤 되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나 지금은 위험이 와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고칠 수 있다. 네네. 고칠 수 있다. 네.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여기 와서 한 내용이나 우리 그 근천 농협에서 한 강의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본인에 대한 강의가 99%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아버님하고 아드님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유튜브 방송에 보시면 포도만 보지 말고 다른 작물도 동시에 보면 아마 충분한 그 식물의 생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